다음으로는 더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하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심 없이 숫자를 계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3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4개를 더하면 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는 7개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기의 개념을 배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 더하기의 개념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한계는 뭐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뭘 말하느냐? 크다, 작다,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이 개념으로 수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더하기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인데 21세기의 개념의 더하기는 양만 존재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3 더하기 4는 무엇이냐 하는 개념에 있어서 크기, 방향,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벡터라고 얘기하죠. 벡터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공학은 이 벡터로 시작해서 벡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벡터가 뭡니까?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딘가 모르게 0이 있고 1, 2, 3, 4, 5, 6, 7이 있다면 현재 나의 위치는 3이 되겠죠. 3. 현재 나의 위치 3 또는 4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3이라고 한다면 뒤에 오는 4는 무슨 뜻이냐면 뒤에 오는 4 플러스 4의 뜻이 있습니다. 플러스 4는 요 앞에 플러스는 방향, 그리고 요 4는 크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4만큼 같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위치가 3인데 플러스 4이면 오른쪽이라 그랬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가면 그 위치가 7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 더하기 4 이꼴 7은) 결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단순히 양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말하는 벡터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하기 세 번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10의 보수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10의 자리 올림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6 더하기 7은 13이죠. 그래서 요게 10의 자리 올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10의 자리 올림 현상 발생. 그러면 이런 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3 더하기 4. 이건 가로쓰기이고 밑에 있는 거는 세로 쓰기 방식이죠. 여기서 뭐를 찾냐면 3의 10의 보수 숫자가 뭐일까요? 7이죠. 이 7하고 4하고 비교했을 때 10의 보수 7이 크면 10의 자리 올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 7보다 작기 때문에 10의 자리 올림 현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플러스 7이죠. 이 올림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 더하기 7을 보겠습니다. 6 더하기 7. 6의 10의 보수는 6의 10의 보수는 4입니다. 7과 4를 비교할 때 7이 크죠. 따라서 7은 4 플러스 3이므로 10의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1의 자리에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생각보다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앞으로 일을 할 때에 이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더하기의 개념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더하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단순한 한 자릿수 더하기에도 올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고의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자릿수 덧셈에서 자리 올림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의 보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자리 올림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하며 계산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릿수 계산, 예를 들어서 23 더하기 15를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8, 3, 그럼 38이 됩니다. 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개의 숫자에 가까운 숫자 20 플러스 3. 이 친구는 20 빼기 5 했을 때에 더하기 하면 40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2 따라서 38 이렇게 계산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로 오죠. 불편한 것 같지만 실수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서 3 더하기 5를 8이 아니고 다른 숫자를 적었다면 이것이 틀렸는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20 더하기 3, 20 빼기 5 과정을 통해서 계산한다면 이 38이라는 숫자는 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은 큰 숫자일수록 이렇게 계산하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46 더하기 27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6이라는 숫자, 십진법에서 6은 0과 9 사이에 큰 숫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50 빼기 4로 적으시고 27 또한 7이 큰 숫자에 속하기 때문에 30 빼기 3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더하면 큰 숫자는 80,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7, 그래서 7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산하도록 가르치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숫자를 좀 크게 해서 46 더하기 87. 그러면 여러분들은 6 더하기 7은 13, 1 올라가고 1하고 4하고 더하면 5, 5하고 8 더하면 13, 그러면 1, 3,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서 머리가 아파 힘들어 하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이 큰 숫자에 속하죠? 따라서 50 빼기 4. 87, 7도 큰 숫자에 속하죠? 90 빼기 3. 따라서
계산을 하면 140이 되고 빼기 7이 됩니다. 결과는 같은 거죠. 133. 이렇게 계산하면은 틀릴 수가 없죠.